국가보다 강했던 회사 자본주의의 문을 열다 백슬랫이 강한 회사가 있다면 물음표 백슬랫이 1602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거리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줄을 서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의 주식이었으며 이와 함께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백슬랫이라는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이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네덜란드 동인도 주식회사 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시작이자 주식회사의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역 경쟁과 자본의 한계 새로운 구조의 탄생 16세기 후반 유럽 열강은 향신료 비단차 등을 얻기 위해 동방무역의 사활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긴 항해 해적의 위협, 자금 부족 등 수많은 위험 요인으로 인해 무역은 실패하기 일쑤였고 상인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그 위험이 지나치게 컸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공동투자 공동이익이라는 개념의 주식회사 타레홀딩 콤판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자본을 모아 회사를 설립하고 발생한 이익을 함께 나누는 구조는 단순히 자금을 모으는 방식을 넘어 위험 분산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복의 혁신 현대 기업의 원형을 만들다 복는 단순한 무역회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구조의 핵심 요소들을 가장 먼저 구현해낸 현대 기업의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주제도의 도입은 가장 큰 혁신 중 하나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자본을 투자한 대가로 주식을 받았고 회사의 이익에 따라 배당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자본을 유치하고 위험을 분산하는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복는 이사회라는 조직을 통해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경영을 단일 개인이 아닌 여러 명의 이사들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체계는 경영의 합리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경영 정보의 공유 또한 혁신적이었습니다. 복는 주기적으로 정기 보고서를 발행해 경영 성과와 회계 정보를 투자자들과 공유했습니다. 이와 같은 투명한 경영은 신뢰를 구축하고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복의 구조는 또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무역회사가 항해가 끝나면 해산하는 방식이었다면 복는 항해 이후에도 회사를 유지하며 장기적인 기업 운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일시적인 사업체에서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변화한 첫 사례였습니다. 더 나아가 복는 군사력까지 보유했습니다. 무역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자체적인 해군과 군대를 운영했으며 이는 국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업이 군사력을 갖춘다는 개념 자체가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경제 국가로 기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무역회사를 넘어서 기업이 자본과 조직 운영체계 심지어 권력까지 아우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오늘날의 글로벌 기업들이 따르고 있는 기본 구조는 바로 이 시기에 이미 완성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사진 출처, 항해 중인 네덜란드 함선의 이미지 챗 GPT 생성, 자본주의의 실체가 되다. 17세기 네덜란드 동인도 주식회사, 복는 단순한 무역회사를 넘어 세계 최대의 기업이자 인류 최초의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 영향력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와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주식시장의 탄생이었습니다. 복의 주식이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암스테르담에는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가 설립되었고 이는 현대 자본시장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복주식을 사고 팔며 수익을 기대했고 자본이 조직적으로 순환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복는 식민주의 확대의 선봉에 섰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남아프리카 등지의 식민지를 건설하며 유럽의 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결합해 단순한 경제 주체를 넘어 실질적인 지배 세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복의 성공은 영국과 프랑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두 나라는 복의 조직 구조를 모방해 각각 영국 동인도회사와 프랑스 동인도회사를 설립했으며 이 역시 식민지 확장과 자본주의 시스템의 확산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복는 현대 금융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투자 개념의 적립, 이익 배당의 구조와 회계 기준의 도입, 그리고 기업 지배 구조의 구축 등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금융 시스템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했습니다. 복는 자사의 독점적 지위를 무기로 시장을 장악했고 노동력을 착취하며 생산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식민지 지역에서는 지역 갈등과 사회적 불평등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복는 자본주의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로 오늘날의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깊이 있게 고민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 오늘날의 기업, 특히 주식회사와 스타트업의 구조는 복의 원형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기업은 여전히 투자자를 설득해 자금을 유치하고 이익을 배당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기에 지속 가능성, 윤리, 책임, 경영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필수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복는 돈을 버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구조는 반복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회사를 만든다는 것, 세상을 만든다는 것, 복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이 설계한 기업 구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기업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드는 기업은 어떤 가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까요? 과 거를 통해 미래를 다시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